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대답을 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될 거 네, 아니야. 네. 네, 오늘은 그러니까 정치인의 품격해서 네. 이대로 좋은가, 왜 도대체 이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민 입장으로, 국민 입장으로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채훈 의원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도 변함없이 네. 나비 넥타이. 앞으로 별명을 나비 넥타이로 불러줄까? 나비로?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나비 넥타이. 네, 멋지십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제 옆에 또 미녀 한 분이 또 예쁜 회장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네. 누구시냐면 전 남동구 좀 길어.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님 신숙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정치에 관한 얘기인 거니까 편하시게 그냥 저희 주민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저기는 네. 화제, 요즘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서구 술자리 막말, 네. 그 의원 고소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왜 의원님을 모셨냐 하면 의원님께서 그 화도진 TV로 저기 기자 신분으로 거기 촬영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구 의원을 모시면 같은 의원끼리 들이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겠죠. 어렵겠죠? 네, 네. 그래서 동구 의원님한테 들이대라고 제가 모셨습니다. 그 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사건이 있었던 네. 날짜는 지난달 3월 27일 날 27, 28, 29 3일 동안에 그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서구의에서 부산으로 네네. 떠났습니다. 네네. 2박 3일 동안 떠났고 그 첫날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나서 저녁에 만찬이 있었고요. 네네. 만찬 후에 그 부산 송도에 있는 한 호프집으로 이동해서 네. 사건이 벌어졌죠.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네. 어쨌든 일단 그날 제가 그 유튜브를 이제 방송을 하니까 촬영차 기자회견장 서구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제 피해자라고 하시는 김미연 의원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네네. 예, 그 기자회견장에는 저는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여성 의원이 그 성추행 아니면 막말 파문에 네. 어떤 전 희생을 네. 당하신 부분이어서 네네. 서구의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의 여성 의원들이 함께 네네. 참여해주고 또 여성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해줬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자회견장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네. 아쉽게도 그날 네. 그 기자회견장에 오신 분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그 여성 의원들이 네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사단법인 무지개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그 사무국장님이 참석을 했고 이 정도로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서구 의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구에서 사니까 지금 이제 서구 의회가 매번 이렇게 어떤 연수, 의원 역량 강화 뭐 교육 연수를 가면 네. 꼭 2차에서 해외든 국내에서 꼭 사건 사고가 터져요. 네. 터졌어요. 예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가 다 누구냐? 여성들이야. 여성 의원들, 여성 의원들이 많고, 네. 또 뭐 개 중에는 진짜 신기하게 여성분이 그런 분도 있긴 있지만 네. 대다수가 다 여성 의원분들이 피해자예요. 근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성추행. 성추행 기본이야. 술 마시고 네. 그 2차 가가지고 이제 회의 이제 끝나고 네. 연수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2차로 가는 거는 왜 가는 거예요, 의원님? 2차 의원님도 가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잠깐만요. 네. 저는 연수잖아요. 의회 네. 연수 네. 의원들의 네. 그렇다면 이 연수의 목적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네. 시민들은 의원들이 연수를 받는다 하면 네. 우리 지역에 더 좋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갖는구나라는 기대를 갖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사비도 아니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수를 받는 의원들이 네. 막말 파문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 한두 번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의원님들은 네. 사실 의원으로서의 자질도 문제지만 평소 인간으로서의 자질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저희들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네. 네네. 지금 얼마나 고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국민이 사는지 그 의원님이 한번 들여다 보셨을까요? 2차를 가든 3차를 가든 계속 이러한 그 주민에 대한 삶을 논의하고 네. 얘기하면서 무엇이 좀 더 바람직할까? 이런 얘기가 된다면 3차, 4차, 5차도 가야죠. 그러나 막말이 나오고 어떤 성추행이 나오고 네. 이건 인간으로서의 기본 매우 맞아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말씀이고 네.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저한테 하는 지적으로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의원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세미나를 네. 가는 거는 국내 또는 저 해외로도 갑니다. 네.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고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올 목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거기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오는 의회나 이제 단체나 개인 의원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범주를 벗어나가지고 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광역의원들 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각 당에서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네.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고 그걸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파문에 연루됐던 의원들을 다시 재공천하거나 네. 또 다시 선출직으로 나오려고 할 때 철저하게 그런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차단 장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정말 엄격하게 네. 그래도 지역 주민이 뽑은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 그러면서 그런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어야만이 그 다음에도 공천이 되고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구의원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네. 구의원, 시의원들이 왜 필요하냐. 네. 맨날 가가지고 맨날 욕설에 성추행에 그 다음에 서로 자기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번 사건은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당선된 분들이에요. 이 A 의원이 네. 처음으로 당선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젊으신 분들이야. 네. 근데 네,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가 너무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해서 이제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공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나눠먹기식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좋은 면도 많아요. 진취적이고 어찌됐든 때가 덜 묻었을 거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젊은 의원들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어떤 신선한 개혁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구태에서 벗어난 정치를 원한다라는 거거든. 네. 근데 이분들이 예의가 없어 지금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 교육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그런 교육이 네. 그다음에 2차, 3차는 사실은 이제 개인 친목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친목으로 봐도 돼요. 네, 침묵도 중요하니까요. 네, 친목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다룰 때
또 소통을 충분히 의원들 간에 해서 네.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목도 되게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우리가 맨날 TV에서 보면 싸우잖아요. 국회 모습 보시면 네, 네.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딱 내려오면 있잖아 자기들끼리 아유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런 되는 거야. 물론 그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네. 지금 보면은 이런 자리에 우리 서구청장이 강범석 서구청장님이 격려 차원 딱 그 먼 데를 오셨다라는 거야 부산으로. 네. 부산으로 먼 데 오셨어. 그러면 일단은 연령차 의원이고 구청장을 떠나서 연령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삼촌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뭐 형님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한테 반말로 격려차 오신 분한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재단에 대한 네, 얘기를 맞습니다. A 의원이 네. 이제 아마 강하게 어필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어필하는 건 좋아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으로서.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 언행이 너무 더 거칠어지니까 같은 당 위원들이 만류를 했다는 거지. 네. 만류를 해서 네, 네. 성장님을 이제 그 내보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예, 그 지금 피해를 네. 당했다고 이제 호소하는 왜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이라는 그 말을 예. 쓰냐면요. 네네. 이게 지금 현재 그 진실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고 네. 진실 공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피해를 당한 김미연 의원은 분명히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엑스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 상당히 불쾌하고 또 나이 차이 뭐 김미연 의원도 그렇게 나이가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막말을 한 의원에 비하면 상당히 나이가 그럼 있죠. 있는 네. 예, 차이가 나는 상태인데 누님뻘 아니야, 누님뻘.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떠나서도 네. 같은 의원들끼리도 나이 여하 남녀 여하를 불문하고 그런 언행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도저히 네.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언행을 상대방에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언행이 있었고 그 같은 당의 그 의원 중에 한 분이 숙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쫓아오시면서 네.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드리겠다. 보고를 드리고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다면은 지금 이 사안이 진실 공방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 못 들었다, 아니면은 복지재단을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복지재단에 대해서 엑스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누가 봐도 진실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진실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김미연 의원은 그것이야말로 2차 피해다. 맞아요. 2차 가해죠. 2차 가해를 하는 네. 거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네. 지금 이제 한마디로 그 말꼬리를 좀 잡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말싸움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고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할까 네. 정말 한심하게 바라보거든요. 좀 더 중요한 정책이면 좀 더 정중하고 진중한 그런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요. 예.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도 네. 질서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의회에서 이렇게 그런 그 질서조차도 다 그 무시되어 버린 듯한 그렇게 저는 들려요. 그렇죠. 네, 어떤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기사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2022년 8월 30일자 네. 그 신문에 났던 네. 인터넷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그 막말 파문을 했던 같은 당 그 또 젊은 의원분이세요. 예, 여성 의원분이신데 이분이 같은 서구 지역의 주민자치의 권한 대행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이 의원한테 약간의 막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막말을 했다고 해서 저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그 신상 발언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의원한테 된다. 막말을 하는 거는 네. 의회에 대한 무시라는 거고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네. 라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신상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같은 당의 의원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당에서는 같은 의원끼리 막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막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은 정말 진실을 밝히고 정말 그 그 피해를 당한 의원한테 그리고 서구 주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맞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진실 공방으로 가는 네.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안타까워요.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구의원으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잖아. 네. 본분을 잃어버렸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그 세금으로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이런 뭐 연수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들고 일어났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5월달에 네. 예정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네. 해외 연수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으로 가는 연수 팀이 있었고 네. 그 외에 다른 좀 먼 지역으로 가는 그 연수 팀이 있었는데 두 개 다 전부 다 전격 다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의원들은 이제 뭐 먼데 가는 그 연수 같은 경우는 49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일본 가까운 데 가는 그걸 취소한 경우에는 한 8만 원 정도의 이제 위약금을 물고 올해는 일체 연수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나마도 이제 어떤 그 벌칙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징계 정도로 좀 안 가는 걸로 내려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자발적으로 이런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파문이 생기니 갈 수가 없죠. 난리가 나니까. 아, 네네.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 우리 시민들은 삶에서 네.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국가적인 그 위기의 다이너마이트를 우리 시민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그냥 크게 말하면은 북한의 핵 또는 뭐 저출산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현재 하루하루의 그 삶이 네. 사실 고단하고 어려워요. 네. 적어도 우리 그 지방 의원님들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은 두 개의 핵 중인 하나인 저출산은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 네. 이러한 정책을 좀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 격려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향적인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연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역량 강화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맞는 말씀이시죠. 그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열정이 지금 어디로 갔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서구의회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있어요 문제가? 네, 또 있는데 지금 그 의원님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공무원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무원분들이 오죽하면 사퇴를 하고 은퇴를 하세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로 괴롭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갑질인데 옛날 가가우사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앞에 세우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아니 메시지긴 메시지지만 그 방법론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공무원하고 정치인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고 네.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실질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갑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공무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같이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거 이제 의회를 탄탄하게 하고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 그럼요. 예. 근데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의원이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군림하는군요. 예, 군림하는 거예요. 네, 의원이 그래서 예. 집행부를 감시하거나 네. 그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복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나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지적하는 그 의정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가지고 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자들 중에는 대개 이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는 분 정도라면은 대개 과장이나 실장님 정도. 네, 네, 맞아요. 네.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부서의 있어요. 대표자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에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그 약간 거친 언성을 거친 언사로 표현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그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업무적인 네, 부분으로 네.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 정치인들한테 가는 어떤 특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권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론 네. 뭐 같이 뭐 국회의원을 뭐 여기 기초단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네, 네. 프랑스 같은 국회의원들은요 사무실도요 코딱지만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코딱지만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회의원 한 분한테 보좌관이 몇 사람씩 붙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저 프랑스는 그 국회의원 몇 명의 비서 딱 하나야. 그 보좌해주는. 네. 네. 그리고 월급도 얼마 안 돼요. 시연급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시연급밖에 안 되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세계적인 사람들은 모험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꼭 반드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 어떤 그 정치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의원님한테 하나 곤란한 질문 하나 해. 저기 네. 국회의원 수 줄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숫자에 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저는 분명히 국회의원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 각자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얼마큼 국민의 뜻에 맞춰서 네.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숫자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참 그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네요. 그래서 다시 그럼 돌아와서 네. 일단은 그 나중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여쭤볼게요. 다시. 오늘 저기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무거운 주제인데 저에 대한 청문회 같기도 하고. 네. 저기 네, 계속하십시오. 그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네. 그 저기 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지방의원 막 나간 해외 출장 혈세 100억 원 펑펑 쓰는 건데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 해외 출장을 저렇게 가요. 예.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좋죠. 선진국 견학해서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좋게 발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100억 원이나 써서 저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의원님? 지켜야죠. 지켜야죠.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겠죠? 네.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그 지방의회 이제 해외 출장 전수 조사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야. 네. 조사를 해봤는데, 확인된 예산만 한 100억 원 가까이고 한 309건이에요. 네. 309건인데, 세부 현황을 이제 밝히라고 했어. 네. 아니, 돈 썼으면 밝혀야 돼, 안 써야 돼? 돈, 세금을 썼잖아. 밝혀야죠. 그러면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밝히라고 저기 했단 말이야, 나라에서. 거기 네. 어디야? 어딜까요? 그 저기 뭐야, 행정안전부에서 네. 밝히세요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 밝혀요. 네. 어디다 썼는지. 그래서 세부사 현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계획서를 미공개한 게 56건이나 돼. 응? 총 266건 뭐 이렇게 309건 되는 것 중에 자 계획을 밝히시오.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밝혀야지 당연히요. 56건을 안 밝히고 그 다음에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시오 했어. 미공개가 90건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예. 또 결과 갔다 왔으면 결과 보고서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것도 또 미공개야. 안 하겠다는 거야. 꽤 많은 저기가. 그러면 이거는 법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거죠. 네. 이런 그냥 개인 여행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네, 다만 개인 여행도 응. 분명히 여행을 갈 때는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갖고 가고 그럼요. 주제를 갖고 네. 가거든요. 네. 갖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연수라면은 사전 계획서에 어떤 그 목적으로? 주제를 갖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획서를 의원님들이 나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다. 한다면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토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의원님들의 또 그 분야별 네. 분야별 맡은 그 정책 그 입안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이 분야고 저 의원은 저 분야고 하다면은 자기가 맡은 전문 분야가 적어도 이 연수를 통해서 막 뭐 크게 뭐 향상된다 그건 아닐지라도 그냥 쉽게 말해서 본전치기를 할지라도 나는 이번에 가서 소득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만큼이라도 진정한 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당연하죠. 보고서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공개가 되어야죠. 네. 그래야지 주민이 세금을 내고 살더라도 얼마나 착실하게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도 세금을 냅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였구나. 그냥 본전치기를 했을지라도 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게 되는데 그냥 다 미공개되고 네, 덮어진다면 아주 중요한 안 되죠. 지적입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그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네, 정신 알겠습니다. 차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친목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네. 그럼 회비를 왜 걷는지 그거 다 얘기한다고 서로 의논하고, 네. 그다음에 회비를 쓴 다음에 어디 썼다고 요즘은 얄짤없어요. 그 영수증 해가지고 톡에다가 다 올립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요. 어디에 얼마 썼다, 어디에 얼마 썼다. 아니 우리 일반 친목회도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나라의 그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충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네. 동네 친목회만 또 못한 그런 회계 결산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유 네, 큰일 오늘 이 났어요. 방송을 보고 네.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할 부분 하셔야 된다고 됩니다. 생각합니다.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일단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이제 고발까지 한 상태죠. 네, 고소까지 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서부경찰서에. 네, 민주당이 분명히 그 관련 그 구의원들이면은 그 위에 국회의원님이 계실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아, 나 못 들었어요. 그날은 다 이거 문제 있어. 옳지 않아. 그 A형 그러면 안 되지. 같은 당 의원들도 그렇게 성토해 놓고서 네. 이제 와서 당대당으로 부딪히니까 아, 그런 적 없다라면서 꼬리양지 빼고 이러는 거는 비겁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과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잘못해갖고 야단을 쳤어. 네. 근데 이놈이 사과를 하면 들 맞아.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한 10대 때릴 거 있잖아. 한 대, 2대 때리고 말아요. 네. 근데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면 있잖아. 10대 맞을 거 100대 맞는 수가 있다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사과는 상대방이 네.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요. 해야 되는 게 사과입니다. 그래서 네. 아우 깔끔하게 사과하세요. 그 민주당 의원님들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김미연 의원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A 의원도 술 마시고 실언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아직까지는 진실 공방 중이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진실이야. 진실은 그날 첫날 다 봐도 다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그쵸.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그죠? 또 중요한 네. 부분이죠. 네. 저는 어느 당인지는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러나 모르시지. 적어도 의원님이 늘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네. 그런 그 의원의 그 품격을 가지고 이렇게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유감이라는 맞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네. 계속 2차 가해까지 진행되니까 네. 고소고발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당에서 예전에 그 2019년도에 이제 보좌관 성추행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도 진실을 계속 은폐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네. 성추행 이러한 문제, 막말 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의원님이신지는 사실 모르고 오늘 이렇게 네, 게스트 네, 참여를 네. 했는데요. 아니 정중하게 선입견 없이 네. 말씀 주시라고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린 거고, 네. 왜냐면 너무 또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한 말씀. 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정중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성숙한 그 의원님의 모습이실 수 있고 그럼요. 우리 시민의 네.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그 견뎌 가시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여성 의원님을 또 응원하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겠고, 네.
정치인의 품격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나쁜 거부터 그 초선 의원들 제발 나쁜 거부터 배우지 마시고 우리가 젊은 의원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개혁입니다. 변화. 그리고 정말 젊은 청춘의 그거를 우리가 지역 발전에 연계되길 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객기 부리고 갑질하고 그런 거 하라고 의원 뽑아준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좀 공천들 좀 잘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젊다고 아무나 주지 말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공천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